안녕하세요. 농업고 수정입니다. 살이 무럭무럭 찌고 있는 농업고 수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한번 엮어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수학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수학 선생님께서 피보나치 수열과 이제 농업의 그런 작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렴풋이 예전에 배운 기억이 나는데 까먹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피보나치 수열과 농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앞에 보이시면 0, 1, 1, 2, 3, 5, 8, 13. 이 숫자들이 피보나치 수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피보나치가 누군지부터 보고 갈게요. 피보나치는 중세 이탈리아의 가장 뛰어난 수학자예요. 이집트, 그리스, 시칠리아 등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아라비아에서 발전된 수학을 두루두루 섭렵했대요. 그리고 이를 유럽인들에게 소개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의 수학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친 수학자입니다. 특히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1, 2, 3, 4 그 숫자를 유럽에 보급시킨 걸로 유명합니다. 피보나치 이름을 따긴 했지만 사실 피보나치 수열이 처음 등장한 거는 기원전 5세기에 인도 수학자인 핑갈라의 책에서였고 사실 그 전부터 쓰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피보나치가 자신의 책인 삼반서 이제 12장에서 토끼 번식에 관한 문제를 피보나치 수를 설명하면서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이 토끼 번식 문제를 잠깐 보면 한 쌍의 토끼가 있다. 그리고 이 토끼는 매달 암수 한 쌍의 새끼를 낳는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토끼도 태어난 지 2달 후면 어미가 되어서 꼭 한 쌍의 새끼를 낳는다. 1년이 지나면 토끼는 모두 몇 쌍이나 낳을까? 라고는 문제가 피보나치 수열의 이제 시작입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은 1로 시작하고요. 처음에 똑같은 수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0, 1, 1. 그리고 연속하는 두 수의 합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수들이 홀수, 홀수, 짝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간단해요. 외울 필요도 없거든요. 피보나치 수열이란 앞에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에 수가 되는 수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0, 그다음에 1, 그다음 세 번째 수는 처음에 0과 플러스 1이 합해져서 1이 되고 그 다음 수는 그 앞의 수인 1 플러스 1이 그 다음 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의 수 1 플러스 2가 합쳐져서 3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굳이 피보나치 수열은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 앞에 있는 피보나치 수를 더한 값이 그 다음 세 번째 값이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피보나치 수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학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하학, 대수학 등의 다양한 수학분에 쓰이고 특히 자연 속에서도 매우 쉽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진 거예요. 식물학 분야에서 많은 자연적 과정을 설명하는 역할이 피보나치 수열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예시는 단풍, 식물 줄기의 가지수, 가지 밑에 차례차례 나는 잎의 수, 소라나 고등의 나선 모양이나 솜털방울, 파인애플, 해바라기 씨앗의 나선 모양 배치나 꽃잎의 수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황금비, 엘리엇 파동에서도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파인애플 보시면 이렇게 격자형 무늬가 있죠? 이 무늬도 이제 가만 세보면 피보나치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껍질이 세 종류의 나선 방향으로 얽혀져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의 나선 개수를 이제 1번 방향으로 보시면 5줄이 나오고요. 2번 방향은 8줄, 3번 방향에 13줄이 나와요. 5, 8, 13. 다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자, 씨앗을 한번 볼게요. 해바라기 씨를 보면 시계 방향으로는 21개, 반시계 방향으로는 31개가 있어요. 21와 34은 서로 피보나치 수열이고 이웃하는 숫자입니다. 꽃잎의 개수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재배학 원론에서 보면 꽃잎의 개수는 3개 혹은 5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했지만 사실 꽃잎의 수가 꽃마다 좀 달라요. 백합은 1장, 통꽃이기 그럽니다. 딸기꽃은 잎의 개수가 5개, 코스모스 모라는 8개, 금전화는 13장, 치커리는 21장, 질경이는 34장, 쑥부쟁이는 55장 또는 89장입니다. 이게 다 무슨 숫자죠?
피보나치 수죠. 잎차례 보고 갈게요. 잎차례가 줄기에서 잎이 나와서 배열하는 방식을 잎차례라고 합니다. 보통 n분의 t로 표시하는데요. t번 회전하는 동안 잎이 n개 나오는 비율을 얘기해요. 참나무와 벚꽃은 2번 회전하는 동안 이제 잎이 5개 나오는 비율이고요. 포플러와 장미, 버드나무는 3번 회전하는 동안 8개의 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식물의 90% 이상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2번 회전하는 동안 5개 잎이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른 그림 좀 같이 보시면 1번 잎사귀와 같은 방향에 있는 9번 잎사귀가 나오기까지 5번의 피보나치 수의 나선을 갖고 1번과 9번 사이 잎의 사이 개수는 8장으로 다 피보나치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줄기 가지 끝에 있는 이제 원시 세포들이 있는데요. 이 세포들이 생식의 나선을 따라서 같은 각도로 배열이 되는 거예요. 줄기 끝에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은 각도로 배열되는데 그 각도가 137.5도죠. 360에서 피보나치 수인 34와 55를 적용해서 얻어지는 각도 또한 222.5도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다 황금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피보나치 수와 황금 각도가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꽃이 이쁜 이유가 있습니다. 황금비를 따르는 거죠. 이 피보나치 수가 사실은 황금비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자,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앞에 이제 근접한 수를 나눠보면, 이제 5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5분의 8 하면 1.6, 8분의 13 하면 1.625. 자, 이오타는 피보나치 수는 황금비로 수렴하고, 피보나치 수열은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느낀다는 황금비를 만들어냅니다. 피라미드, 파르테논 신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체의 비례나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또한 신용카드 혹은 담뱃값, A4 용지의 가로세로 비율이 다 황금비로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치킨 몇 마리 먹을래? 라는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이루어졌던 그런 토론 얘기예요. 항상 사람들이 치킨을 몇 마리 먹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어떤 분께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치킨을 효율적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이거 클릭하면 바로 사람의 몇 명 인원만 입력하면 치킨을 몇 마리 먹을 수 있는지 자동적으로 피보나 치킨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고 주가와 연관된 피보나치 수와 연계해서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엘리엇은 과거 75년 동안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데이터까지 분석한 결과를 증권시장의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어떤 연관돼서 설명이 많이 됩니다. 자, 사실 전에는 이 피보나치 수열이 식물의 DNA가 원래 태어나기를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식물의 씨앗이나 잎이 먼저 나온 씨앗을 비집고 새로 자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적의 성장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동식물이 자연 스스로의 황금비를 맞추기 위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피보나치 수열을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자연과 우주와 여러 가지 요소에 적용된다는 걸 깨달았고요. 이런 것들은 많은 출처로 인해서 공부하게 된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스마트팜을 공부하게 되면서 모든 농업의 정량화, 수치화를 이제 분석하게 될 텐데요. 그때 피보나치 수열과 여러 수학의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빡세게 농업 공부합시다.